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연구소 지경진입니다. 이드치연구소 초대석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드치연구소 초대석은 한 달에 한 번 진행하고 있고 연구소 활동을 도와주고 계신 감사한 분도 초대하고 이드치연구소를 통해서 소개하고 싶은 분을 초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화샘솟는지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신규 회원 상담 및 지원, 이용 회원 만족도 및 욕구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최별 정신건강사회복지사입니다. 최별 선생님께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 태화 샘솟는집도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화샘솟는집에서는 인권 옹호 그리고 인식 개선 일환으로 유튜브 채널 샘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샘튜브는 2019년 2월 19일 개설해서 현재 약 3,400여 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340여 개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샘튜브 콘텐츠 개발과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용자와 직원이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샘솟는집에서는 5개의 팀이 있는데 각 팀의 특징을 반영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별 선생님께서 특히 출연하신 영상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이 When We Study 3대 이 영상도 인상적이었고 1일 1강 뒤에 뮤직비디오랑 이제 연결이 돼서 샘솟는집은 7일 2강이다. 그 두 영상이 최별 선생님께서 직접 출연하신 영상이고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가수 비의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1일 1강, 1일 1강, 샘솟는집은 7일 2강이다. 이 영상은 태화 샘솟는집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일상을 제가 살펴볼 수 있어서 인상적인 뮤직비디오이기도 합니다. 춤을 참 잘 추시더라고요. 이 뮤직비디오와 관련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쭙고 싶습니다. 샘튜브 채널이 2019년에 개설했지만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된 거는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서 이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20년과 2021년은 제가 건강지원팀이랑 교육지원팀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먼저 2020년 코로나 초기에 이용자분들이 집에서 이제 가상의 공간, 샘솟는집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 샘솟는집에서는 식사와 식사 지원 등을 통해서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자 반찬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가수 비의 깡이 재조명을 받으면서 유튜브에서는 깡을 패러디한 1일 1깡 콘텐츠가 유행을 탔었는데요. 이때 제가 건강지원팀에서 직원으로서 반찬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영상에 녹여볼까 고민하던 중에 트렌드를 반영해서 기획했던 부분이 나름 선방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기까지 약 2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 기획, 촬영, 편집 과정이 무척 즐거웠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마트에 가서도 그렇고 엄청 즐기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샘솟는집 7일 2강이다 영상은 서울시 복지재단 2022 위시 우수 영상 공모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웬위 스터디 3대의 경우는 21년 제가 교육지원팀에서 활동을 하면서 담당했던 샘대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샘대는 청년대상 대학생활 프로그램인데요. 당시 영상 제작 과정에는 샘대를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분들과 함께했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또한 이용자분들과 함께 즐기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드치연구소 활동에 동참하게 되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2015년 국립서울병원에서 지경주 소장님의 심리교육 중 보조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보조자를 경험하면서 억제된 감정이 표출되는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이후 심리극에 관심이 생겨서 기회가 되는 대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활동을 통해 소장님을 알아갈수록 인격적으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소장님에게 삶을 배우기 위해 연구소 활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함께 하신 건데요. 이드치 연구소 활동에 함께 하시면서 인상적인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어떤 경험이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과거 이제 코로나 전에 모 병원에서 소장님의 심리극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무대 단상, 조명 등과 같은 물리적 요소를 활용해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인상 깊었는데, 이를 통해 주인공과 관객의 구분 속 관객의 역할 부여 시 몰입도가 높아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소장님은 이제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시고 온라인에서도 심리극을 진행하셨는데, 코로나 직후 소장님의 온라인 심리극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느꼈던 텔레와 공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심리극은 장소 불문하고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별 선생님께서 연구소 활동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 치료라든지 드라마 치료가 최별 선생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말씀을 청하고 싶습니다. 이야기 치료와 드라마 치료를 경험하기 전에는 개인을 볼 때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다 넓은 시각으로 개인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러한 넓은 시각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별 선생님께서 직영주가 된 것처럼 직영주 역할을 맡아서 자신에게 이름 불러주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최별 선생님, 선생님이 제 곁에 있으면 마치 금은부화를 얻은 것 마냥 마음이 든든하고 넉넉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있는 현장에서는 이야기 치료와 드라마 치료를 접목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선생님이 있는 현장에서도 이드치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꾸준히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야기 드라마 치료의 다양한 면들을 경험하고 선생님의 자산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직영주가 최별 선생님의 말씀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별 선생님, 2015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인터넷 중독 사회극을 진행하면서 저 혼자 진행한 것보다는 최별 선생님께서 보조자로 함께 주셔서 저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풍성한 극 진행이 되었고, 또 그때 만남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저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최별 선생님께서 제 곁에 함께 해주시면 마치 금은보화를 얻은 것 마냥 마음이 든든하고 넉넉해집니다. 늘 최별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고요. 제가 특히 선생님에게 참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은 제가 청년사회복지사 대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갑질을 주제로 해서 독특한 연극 이벤트를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기양 선생님하고 맹훈영 선생님하고 최별 선생님께서 그 각자의 일이 있으셨는데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급히 와주셔가지고 도와주셔서 그때 제가 참 큰 힘을 받았었다. 이제 비록 그 이벤트는 쇼케이스로 끝이 나서 좀 아쉽긴 한데, 이제 2024년에는 향상된 연극 이벤트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최별 선생님의 도움이 제가 꼭 받고 싶습니다. 지금 최별 선생님이 계신 현장에서는 당장의 이야기 치료와 드라마 치료를 접목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언젠가는 선생님께서 계신 현장에서도 이미 뮤직비디오를 통해서도 제가 알았지만은 이드치 연구소 활동을 통해서 이미 갖고 계신 능력을 더 잘 키워오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풍성하게. 그래서 언젠가 그 때가 오면 적극적으로 연극적인 방법 잘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꾸준히 저희 모임에 함께 하시면서 이드치 연구소의 다양한 면들을 경험하시고 이 경험을 최별 선생님의 자산으로
잘 만들어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치료와 또 드라마 치료를 관련해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이두치 연구소 활동가들에게 해온 것처럼 저는 언제든지 이두치 연구소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항상 최별 선생님과 가족 여러분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문구가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매체의 치유적 성격과 활용 원리에 대해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소장님이 추천해 주신 교재인데 교재를 보다가 인상 깊어서 이제 공유드리게 되었고요. 교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극적 과정은 극 바뀐 일상의 공간에서 거리를 두고 통찰하는 정신적 공간과 일상 공간 사이의 경계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이 공간은 변형의 공간에서의 탐색 과정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저로서는 이 문구를 읽고 마음에 와닿아서 공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매체의 치유적 성격과 활용 원리라는 소제목이 있고 저는 그 서론 전체를 좀 읽어주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술 치료에서처럼 대전제는 몸과 마음이 하나로서 마음이 예술적 매체에 투사되고 다시 그 매체의 변형이 정신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치료 작업의 공간은 일상의 공간이며 동시에 심리적인 공간이다. 인물, 인형, 오브제에 자신과 이슈를 투사하고 이를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투사된 극적 상황을 변형시킴을 통해 자신의 실제 삶을 재구성하고 변화할 수 있게 된다. 치료사는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할 뿐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이 최별 선생님께서 아까 전에 읽어주신 부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극적 과정을 통해 극 밖으로 나온 일상의 공간에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며 통찰을 하는 정신적 공간과 일상의 공간 사이의 경계적 공간, 변형의 공간에서의 탐색 과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글이 좀 어려워요. 이게 쉼표라도 이렇게 좀 글이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영주식으로 글을 다듬었거든요. 모든 예술치료와 마찬가지로 연극치료의 대전제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마음이 예술적 매체에 투사가 되고 다시 그 매체의 변형이 정신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연극치료를 실행하는 공간은 일상 공간이면서 동시에 심리적인 공간이다. 주인공은 인물, 인형, 오브제에 내 자신과 관심사를 투사해보고 거리를 두고 살펴보면서 투사된 극적 상황을 변형해보는 과정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변형할 수 있게 된다. 연극치료 전문가는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도록 돕기 위해 치료적인 환경을 구성할 뿐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극치료는 심리적 공간과 경계적 공간과 변형의 공간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이번에는 이두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을 최별 선생님께서 하나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이두치 연구소 채널에 있는 재생 목록에 있는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심리극 영상을 추천합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심리극의 요소인 주인공, 관객, 보조자, 진행자, 무대와 안전한 심리극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별 선생님, 함께 해주신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갖고 있었던 심리극을 향한 초심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쁜 나날 속에 이제 잠시나마 또 환기가 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두치 연구소와의 그런 추억들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과거의 추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갈 또 새로운 추억들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은
활동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관련된 소감,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이나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후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드치연구소를 후원하는 방법은 구독을 클릭해 주시고 영상과 게시글에 좋아요 클릭해 주시는 거고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요청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방법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